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웨이트 트레이닝 관련 컨텐츠를 생각하다가 흔히들 많이 언급하는 어떤 단어 또는 용어로 출발을 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시작하게 된 영상입니다. 다들 1RM이 몇이냐 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죠? RM은 Repetition Max, 그러니까 반복 가능한 최대 횟수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1RM은 한 번 반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말해서 다룰 수 있는 최대 중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대 몇이냐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는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를 각각 1회씩 할 수 있는 중량의 합이 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1RM은 극단적인 스트렝스의 영역인 만큼 펌핑이나 혈류를 컨트롤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10RM 또는 그 이상을 좀 더 중요한 수행 능력의 기준치로 삼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RM이라고 하는 건 반복 가능한 횟수를 나타내고, 이는 수행 능력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 횟수가 반복 가능한 중량으로 쓰기도 합니다. 1RM 600kg, 10RM 500kg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도대체 이 RM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하나? RM을 통해 객관화된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수행 능력을 더 발달시키기 위한 훈련 방식을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M을 가장 1차원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RM을 기준으로 훈련 중량과 반복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가이드에서 언급하기를 근력의 발달을 위해서는 한 세트에서 5회 이하의 반복, 근비대를 위해서는 8에서 12회의 반복, 근지구력을 위해서는 20회 이상의 반복을 수행하라고 합니다. 다만 이 문장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웨이트 트레이닝 방식을 보더라도 항상 등장하는 과부하를 결정하려면 반복수가 RM과 같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20회 반복 가능한 20RM의 가벼운 중량으로 3에서 5회를 그냥 한다고 근력이 발달하진 않겠죠. 발달하더라도 그 효율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주 목적에 따라서 반복수를 설정하되, RM을 통해서 이를 과부하의 영역에 있으면서 너무 심하지는 않게 설정하는 것이 훈련 루틴을 짜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충분히 힘들지만 너무 힘들어서 회복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정도의 운동 계획이 가장 좋습니다. 정확하게 회복이 가능한 최대 훈련을 소화한다면 이건 가장 좋겠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날은 80kg 10회 4세트가 적정한 훈련인 사람도 어떤 날에는 그 훈련에서 실패 지점을 반복하면서 과도한 훈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RPE 또는 RIR입니다. RP 또는 RIR은 RM을 이용해서 세트의 강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RP는 본인이 느끼는 강도를 중심으로 나타내서 RP8이 2개 정도 더할 수 있는 강도를 나타내고, RP9는 1개를 더할 수 있는 강도를 나타내고, RP10은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강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RP10을 1회로 진행한다면 1RM과 동일하겠죠. RIR은 동일한 지표인데 숫자가 RP랑 정확하게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용하기 직관적이긴 합니다. RIR 0은 더 이상 못하겠다. RIR 1은 1개 정도 더 할 수 있겠다. RIR 2는 2개 정도 더 할 수 있겠다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한 개념 지표에 나열일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특정 기간 동안에 운동하는 세트에서 이 RP 또는 RIR을 어떻게 분배하면서 훈련의 볼륨을 확보할지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P는 강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로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RP10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실패 지점을 의미합니다. 어떤 운동이라도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밀어붙인 다음에 느껴지는 그러한 피로도는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엄청나게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RP10을 어떤 훈련 세션에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실패 지점까지 했는데 다음 세트에 동일한 수행 능력의 세트 수행이 또다시 가능하다면 그건 그냥 본인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RP10은 극단적인 과부하를 의미합니다. 이 과부하를 3에서 5RM 정도의 고중량에서 주로 만들어낸다면 주 목적을 스트렝스에 두고 있는 훈련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이 과부하를 8에서 12RM 정도의 적정 중량에서 주로 만들어내면서 혈류를 이용한 펌핑을 유지하고 있다면 근비대를 주 목적에 좀 더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 훈련 프로그램보다는 강도와 혈류를 유지하는 스킬이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고중량으로 높은 RP 세트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스트렝스를 메인으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훈련을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 이유는 계획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RP가 높은 고강도의 세트들을 많이 넣게 되면 훈련의 볼륨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훈련 볼륨은 아주 간단하게는 중량 곱하기 무게 곱하기 세트 수, 그러니까 전체 들어올리는 무게의 양입니다. 오버헤드 프레스 100kg을 1회 수행 가능한 사람이 90kg 3회, 3에서 5세트를 하고 나면 아마 기진맥진할 거예요. 후반부 세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패 지점 가깝게 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발생한 신경계 피로도 굉장히 높을 거고, 그 뒤로 이어지는 세트들은 집중력과 수행 능력을 유지하면서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반면 70kg 12회 4세트를 수행한다고 하면 마지막 세트까지도 여력이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총 볼륨은 후자가 훨씬 높죠. 전자에서는 고중량 훈련을 활용해서 신경계 활용의 능력과 상대적으로 큰 힘을 내는 속근, 그리고 운동단위 모집의 발달을 잘 끌어냈지만 전체적인 훈련의 볼륨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 후자에서는 훈련 볼륨은 매우 높게 유지를 했지만 고중량을 활용하는 스킬이나 신경계의 발달, 그리고 속근 및 높은 큰 운동단위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적정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훈련 프로그래밍입니다. 고중량 또는 실패 지점에 가까운 고강도를 이용한 속근의 사용과 강도의 발생, 그리고 적정 중량과 적정 강도를 이용한 고볼륨 훈련을 이용한 이러한 강도에 대한 적응, 그러니까 강도와 적응,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는 것이 스트렝스 기반 근비대 훈련의 이상점입니다. 문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섞어야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걸 잘 구성하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강도와 볼륨의 선형 주기와 역선형 주기와 파동형 주기와 이 외에도 전문가들이 구상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시되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이 정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 개개인의 생활 패턴과 체형과 쌓아온 훈련 방식 등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프로그램의 대세는 사실 전문가 코치가 1대1로 클라이언트를 분석하고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맞춤형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비용도 그렇고 스트렝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매니아층을 위한 어떤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초보자와 중급자들이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기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보자와 중급자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선택한다면 정크 볼륨이 아닌 훈련 볼륨입니다. 여기서 정크 볼륨이라고 하는 건 무의미한 볼륨을 의미합니다. 너무 낮은 강도, 그러니까 마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무게로 휘젓는 것과 같은 동작은 볼륨에서 일단 배제를 하고 적정 강도를 유지하면서 볼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굉장히 낮은 강도와 낮은 무게도 본인의 피로도가 높여진 상태에서 후반부 세트로 가져간다면 의미가 있는 볼륨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지금처럼 얘기한 것처럼 무게를 막 휘젓는 것처럼 굉장히 가볍게 다룬다면 그건 이제 정크 볼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스트렝스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서 8에서 12회의 반복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웜업 후에 빠르게 무게를 올려서 3회 정도의 탑세트를 수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이제 중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제가 이러한 그 운동을 하기 전에 그 전까지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근비대 및 신경계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초반부에 강도 높은 훈련을 했을 때 빠르게 증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게 항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건 주변의 경험으로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초보자와 중급자들의 메인 세트는 8회, 사실 12회는 조금 많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8회 이상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RP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7에서 8 정도를 유지하되 마지막 세트에서는 뭐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10을 한 번씩 건드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벤치프레스 100kg을 10회 수행이 가능하다면 7회 정도로 3에서 4세트를 수행하다가 마지막 세트에서는 실패 지점 또는 그 근처까지 한 번씩 진행해 봐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7회가 좀 힘들 수도 있으면 한 6회 정도도 괜찮고요. 속근의 발달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패 지점에 가까운 세트가 초반부에 있는 것이 더 좋은데, 훈련의 볼륨과 전체적인 전반적인 세트의 볼륨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정량화를 해서 정리를 한다면 1RM의 70에서 80% 중량으로 8에서 12회를 RP7을 유지하면서 수행하다가 마지막 세트에서는 RP9에서 10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적응을 유지하다가 한 번씩 강도를 넣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프리웨이트를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수행을 하고 해당하는 부위의 머신 운동을 적정하게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언급한 방식은 어떻게 보면 장기간 큰 부담 없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하면서 끝까지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볼륨을 쌓고 중량도 점차 성장을 하면서 본인의 몸에 대한 데이터를 쌓으셔야 돼요. 내가 회복 가능한 훈련의 강도와 볼륨은 어느 정도인가, 그걸 바탕으로 앞에 지식들과 경험을 같이 결부시키면 본인의 자기만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본인의 금전적인 재정적인 여유가 된다면 가능한 운동을 시작하는 초반부에 보디빌딩식 금비대를 PT를 받아서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다양한 분들을 좀 더 만나는 기회를 가지면서 보디빌딩 스타일의 운동을 배워보기도 하고 같이 해보기도 하고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크게 차이를 느끼는 것이 실패 지점과 휴식 시간, 이 두 가지입니다. 스트렝스 훈련과 정말 다르게 실패 지점을 정말 자주 가고 회복이 되기 어렵게 굉장히 짧게 쉽니다. 몸이 완성된 상급자라고 하면, 만약에 스트렝스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스트렝스 루틴을 돌릴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그 두 가지에 해당하지만, 스트렝스 운동도 결국은 사실 근육량 싸움입니다. 동일 체급의 키와 골격에서 근육을 얼마나 잘 밸런스 있게 적절하게 알맞게 채웠는가의 대결이고, 볼륨을 쌓는 기간은 결국 근비대를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근과 속근의 발달 비율이나 신경계, 인대, 건, 이런 복잡한 요인들이 사실 더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처음 스트렝스 운동을 할 때 근비대의 기초를 단단하게 잡고 가는 것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저 또한 지금은 근비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시점이라서 느끼고 있고,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근비대를 목적으로 처음에 운동을 배우고 시작하는 게 장기간 스트렝스를 목표로 하더라도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RM, 1RM, 랩맥스 이걸로 이제 시작해서 길게 이야기를 이어봤는데, 제 이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항상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반대 의견을 적어주셔도 되고, 이해가 안 가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이제 마이프로틴 제품 소개 영상인데요. 사실 이제 1년 반 정도 되어 가는데 마이프로틴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스케치 코미디 같은 걸 만들지 않는 이상 이 마이프로틴이라는 주제로 뭔가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진 않고, 마이프로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엠베서더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제 답변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마이프로틴 관련된 개인적인 질문이나 구매할 어떤 물건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첫 구매 추천인 코드 또는 이제 제 추천 링크를 사용해 주시면 구매 후에 저에게 인센티브가 들어오니까 필요한 제품이 있으실 때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항상 감사하고 좋은 명절 연휴 되시고 건강한 한 해의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